안녕하세요. 예, 원래 이제 정말 오늘이면 마지막 날이고요. 내일이면 음력으로 이제 새해가 시작됩니다. 설날이잖아요. 그리고 제게도 새로운 시작이기를 바라고 모든 분들에게 새로운 시작이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한 분이 저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선생님, 왜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시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람에게는 시간이란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바쁘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되고, 저도 이제 중년 이상의 나이가 되다 보니까, 인터뷰 요청이 오거나 할 때 제가 할 수 없게 되는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또 사건에 대해서 매번 반복해서 얘기하게 될 때 좀 힘들기는 해요. 되도록이면은 나가서 말씀드리고 하긴 하는데 한번 그렇게 하고 나면 제가 외부 수업하는 부분들은 진행을 하지만 그 외에 요가원에서 하는 수업이라든가 다른 부분들을 굉장히 좀 접게 되더라고요. 좀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저희 이제 가족의 문제이기도 한데 2월 6일, 2월 5일이 설날이고요. 2월 6일이 되면 이제 저희 남편이 암 진단을 받은 지 4년차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뭐 지금은 건강하고 특별히 그 아주 위험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일을 하고 최대한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하고 음식 조절하고 그렇게 하면서 건강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3년 동안 정기 검사를 받으면서 특별한 그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변화가 없다라고 해서 좀 많이 안심을 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 안심을 한다는 게 아무것도 신경 안 써야 된다는 게 아니라 신경을 쓰면서 안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언젠가는 뭐 수술을 하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제가 시간을 내기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마음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료를 올려놓고 하면 편하실 때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굉장히 많은 피해자들을 만나봤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 번씩 보시거나 소식 듣고 보시게 될 때 힘을 낼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남겨놔야 된다는 마음에서 유튜브를 하게 됐고요. 또 다른 하나는 방송 인터뷰를 하게 되면 신문을 조금 더 전 선호하는데 저의 경우 여기 어르신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얼굴 흉도 많고 그래서 방송은 되게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또 방송을 하면 이미지를 보여줘야 하다 보니까 방송사의 특징상 좀 많이 울고 약간 감정적으로 힘든 부분들이 나오면 볼거리는 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차분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될 때가 있고 좀 뭐랄까 기자분들께서 이 감정을 자꾸 그러니까 힘든 부분을 생각하게 하고 좀 감정적이 되도록 좀 유도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최대한 좀 차분하게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기도 하고
그리고 한 3시간 인터뷰를 했는데 나가는 게 3분, 2분 이 정도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들, 저로서는 피해자 입장에서 정말 피해자에게 필요했던 내용들이다 싶어서 말씀을 드려도 시간 제약이 있고, 그러니까 본인들 그 언론사의 그러니까 보도 그 지침이 있고, 그러니까 지향하는 바가 있고 이렇다 보니까 조금 항상 필요한 부분만 선택돼서 편집되고 그래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좀 편안하게 얘기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얘기 안 되면 피해자들을 이해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그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 그다음 사건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들도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주저리 이렇게 시간 제약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건 이제 부차적인 부분이긴 한데요. 카메라맨들이 이렇게 있고 그 안에서 카메라를 보고 얘기한다는 게 굉장히 쉽진 않더라고요. 지금처럼 그냥 저 혼자서 이렇게 얘기할 때 차라리 편하긴 해요. 앞에 누가 앉아 있는데 그 사람 눈을 보는 게 아니라 카메라를 보면서 한다는 게 좀 부담스럽긴 하더라고요. 또 이걸 영상을 찍고 어르신들 위해서 요가 동영상도 좀 찍고 해야 돼서 밝은 표정이고 싶고, 그래서 오늘은 화장도 했고요. 더 조금 분도 바르고 했습니다. 근데 지난 정말 2018년이라는 해가 저에게는, 지금 2019년이긴 하지만 음력으로는 아직 새해가 안 됐으니까요. 저에게는 정말 제 삶에서 많은 부분을 정리하는 해인 것 같습니다. 전환점이 된 일들이 많고, 예전에 제가 사건 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부드러기가 났었어요. 온몸에. 여기 뒷모습인데요. 귀에도 보이고 목에도 있고요. 등 뒤쪽, 그러니까 앞에도 있고 허벅지에도 다 두드러기가 났고, 여기는 사진은 찍긴 했지만 제가 보여드리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복부, 허벅지 이런 쪽들, 온몸에 두드러기가 났었어요. 그리고 이게 제가 이 전체 동영상이 있는데 저도 아직 잘 못 보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본다는 게 저한테 굉장히 힘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때 당시 일들이 생각나고, 또 여기 팔도 보이시죠? 이 영상은 제가 세바시에 촬영으로 치시면은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제공했던 사진이고 한데, 나중에 좀 제가 마음이 안정이 되면 풀 동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인가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신체적으로 발현되는지 한번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보여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아플 때 저희 아버지도 편지 않으셨고 두드러기가 나셨대요. 근데 저한테는 말씀을 안 해주셔서 제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끝나고 좀 지나고 나서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고, 지금 현재 편마비이시고요. 장애인이 되셨고, 어머니도 아프셨죠. 근데 딸 보호해야 되고 당신 남편도 돌봐야 되고 하니까 어머니가 아플 겨를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돌봐드려야 되는데 요즘 좀 연세도 드시고 하니까 몸이 아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남편이 이제 4년 차로 접어들게 되고, 그래도 잘 지내고 있고요. 건강하게 다른 분들에 비해서 잘 지내고 있고, 그리고 마음을 조금 이제 안정을 하고 좀 숨 좀 돌리자 하면서 12월 23일 날 독일에 있는 시누이 집으로 갔어요. 독일에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시누이 집에 도착한 게 11시 반쯤 되고 그러고 했는데, 다음날 아침 12월 24일 한국에 있는 아버지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제 남동생이 우연히 건강검진을 했는데 좀 몸에 종양이 있는 걸 발견을 했다. 그러니까 아픈 상태에서 간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발견을 했죠. 그래서 바로 수술이 들어갔고, 1월 초에 그 독일에서 수술하고, 마침 제가 독일에 있는 동안 수술할 수 있어서 제가 돌봐줄 수 있었고, 많이 돌봐준 건 아니에요. 굉장히 뭐 제가 많이 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고, 동생이 굉장히 혼자서 잘 일어섰고, 저는 병원 가는 것, 수술하고 났을 때 한 며칠 그렇게 같이 봐줬고, 근데 수술하고 힘든 시간에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있어줄 수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그런 도움을 제가 줄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제가 맨날 도움만 받기만 했는데 도움 줄 수 있어서 좀 감사했고요. 그래서 제가 1월 16일 날 한국으로 귀국하는데 그날이 동생이 퇴원하는 날이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죠. 그리고 1월 24일 날 이제 남동생이 또 병원 가서 다른 부분은 이상이 없는가 진단을 받았는데 괜찮다라는 결과가 나와서, 그래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지냈죠. 그래서 자꾸 다른 분들한테도 자꾸 좋은 일 해드려야 된다, 뭐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해드려야 된다, 그럼 어느 순간 또 나에게도 도움이 온다라고 생각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또 한번 뵈러 다녀왔죠. 우리 아버지 건강 걱정되니까 아들이 아플 수 있다는 생각에서 엄청 충격 받으셨거든요. 아버지 괜찮으실까 해서 또 고향 내려갔다가 오는 길에 제가 긴장이 풀어져서인지 노트북에, 기차 타고 오면서 제 노트북에 제가 다쳤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다쳐서 찢어지고 그래서 응급실로 갔다 오고, 토요일 저녁이었기 때문에 치료받고 오고 난 이후에, 그래서 1월 한 26일까지는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아유, 올 한 해 힘겨웠던 시간들 이제 그래도 잘 고만고만하게 풀리고 넘어가는구나, 이렇게 어찌 보면 힘들었지만 그게 또 그러니까 삶을 점검하는 시간이 됐고, 그래서 앞으로 더 잘하라는 건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죠. 이제 잘할 수 있겠구나,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고 있는 사이에 이제 1월 29일 또 가해자의 부고를 듣게 되고, 그리고 2월 1일이 안희정 전 지사의 선고일이었고, 그날이 마침 저의 가해자의 발인이었고, 그래서 정말 뭔가가 파도 치듯이 태풍이 한번 치고 나간 것 같아요, 저한테는. 지난해 말 12월 말에는 저에게는 제 인생에서 한번 쓰나미가 왔다 간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렇게 아팠던 모습에서 이제 제가 많이 건강해졌고, 뭔가 요가를 하면서 이제 또 다시 공부를 시작하고 연구소라는 이름으로 하다 보니까 저는 제가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학회 가면 교수님들은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돈이라던가 뭐 그런 걸 받아서 가시잖아요. 전 제가 해야 하기 때문에 한번 외국 학회 가면 뭐 그 등록비만 최하가 뭐 100유로에서 학생일 때는 뭐 90유로 아니면 뭐 90불, 90달러 이렇게 되고 하다가 이제 일반인이 되니까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되다 보니까 보통은 뭐 200유로, 뭐 300유로 또 좀 내년에 올해 하게 되는 국제 정신신체의학회 같은 경우는 한 400유로 이상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돈을 자비로 충당해서 가야 되니까 좀 쉽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주 가난하진 않은데 한 번도 제대로 뭔가 그러니까 풍족하게 써보지는 못해요. 왜냐면 다음에 학회를 가거나 해도 뭐 비행기값 내가 마련해야 되고 또 비행기값뿐만 아니라도 학회비 거기서 체류비 이제 마련해야 되다 보니까 쉽진 않죠. 그래서 항상 절약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맨 처음 독일에서 그 학회를 갔다가 올 때 그때 프랑크푸르트에 이청사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청사에서 그 맥도날드를 갔어요. 맥도날드를 갔는데 제 주머니에 있는 돈이 정말 맥도날드 커피 한 잔 마실 돈. 커피 한 잔 마시고 두 번째 갔을 때는 거기에서 프렌치 프라이드 포테이토인가요? 감자튀김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남아있더라고요. 어떨 때는 요가 동작 하면서 제가 살 빠지는 동작, 배 식사량 줄이는 동작 열심히 하고요. 위를 줄이니까. 그래서 밥을 좀 적게 먹어야지. 그러니까 많이 배고프면 안 되니까 그런 동작들도 열심히 하기도 하고 덕분에 살도 빠지기도 했지만은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이런 학회를 가면 이런 그 이름표를 주잖아요. 저 여기 보면은 몸과 마음 연구소. 몸과 마음 연구소. 그죠?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아룡체 한개 해서 몸과 마음 연구소 있어요. 이런 이름표들을 반납하기도 해야 되는데 제가 모르고 가지고 올 때도 있고 때로는 어쩌면 제 무의식 속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걸 하기 위해서 들인 공들이 있고 노력들이 있고 나의 한 역사이기 때문에 보관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개 모아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또 새롭게 시작해야지요. 여기도 이게 제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좋아하는데 무궁화는 끝이 없는 꽃이잖아요. 우리의 능력이 끝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어떤 분이 일본에서 과자를 사오셨는데 마침 여기 무궁화 꽃이 있어요. 일본에서도 무쿠게라고 발음을 하네요. 그래서 다른 과자는 다 먹고 요거는 보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힘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에너지들이 무한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할 수 없다 생각하면 할 수 없는 게 많지만 또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또 일어나서 씩씩하게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 이제 내일이면 내년입니다. 새해가 되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열심히 씩씩하게 살고 피해자분들도 많이 힘내시고요. 피해자를 도와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이제 또 열심히 파이팅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같이 살아갑시다.